윤석열과 그 오른팔들이 이제는 미쳐가기 시작했습니다. 용산에 있는 멧돼지가 날뛰니 그 옆에 있는 먹이사슬들까지 움직이는 모습인데요. 윤석열의 체포가 임박하자 대통령실이 입을 열기 시작했는데 뜬금없이 이재명 대표부터 체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국힘은 이미선 헌법재판관까지 고발했다고 합니다. 역사와 국민의 심판을 어떻게 받으려고 이런 만행까지 저지르는 걸까요?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숨죽이던 대통령실이 침묵을 깨고 나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야당과 헌법재판관까지 법적 조치를 하는 등 만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를 넘어섰다는 가짜 여론조사를 인용하면서 고무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지난 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을 무고죄로 고발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등을 내란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피고발인들은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수처에 신고해 개인뿐만 아니라 대통령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으며 이는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밝히면서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언론사도 고발하고 나섰습니다. 오마이TV는 지난 8일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포착됐다며 해당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오마이뉴스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했고요. 지난 3일에는 JTBC, MBC, SBS와 유튜버 등을 고발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관저 일대는 현직 대통령이자 국가 원수가 거주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서 국가의 안보와 직결되는 보안시설이며 무단으로 촬영 시 관련 법령에 의거해 처벌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직무가 정지된 인간이 체포영장에도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직무가 정지됐는데 혈세로 운영되는 관저에 있습니다. 이건 말이 되는 겁니까? 여러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이 머무는 관저의 전기와 수도를 모두 끊고 지금 당장 긴급 체포하여 국민들 앞에 죗값을 치르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여러분의 분노한 민심을 표현해 주십시오. 윤석열과 그 오른팔들이 어떤 어이없는 주장을 하고 있는지 역사에 기록하기 위해 보여드리겠습니다. 이튿날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등을 무고와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발했습니다. 민주당의 내란 선전 선동죄 고발 행위는 형법상 무고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밝히며 여야 간의 오간 고발전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된 뒤엔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일부 시민단체는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박종준 경호처장을 고발했고 대통령 국가안보실은 허위사실을 퍼뜨렸다며 부승찬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3명을 고발했습니다. 급기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수명재판관인 이미선 헌법재판관까지 직권남용죄로 고발당했습니다. 대통령실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무고죄로 고발했습니다. 앞서 내란 혐의로 고발당한 것에 대한 맞대응인데요. 이 탄핵 정국에서 대통령실이 본격 반격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남영주 기자입니다. 대통령실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무고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지난 3일 민주당이 정진석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인사 5명을 내란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는데 이로 인해 대통령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던 겁니다. 민주당 고발에 대한 맞대응 성격입니다. 대통령실은 이들이 계엄 선포를 사전 모의하지 않았고 계엄 법률 검토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특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수처에 신고해 개인뿐만 아니라 대통령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습니다. 그다음에 공소사실을 보시면 적용법조는 2개로 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87조 내란, 그중에서 2호를 김혜건 장관에게 적용했습니다. 중요 임무 종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를 의율했습니다. 이 2가지로 되어 있고 공소사실은 전체가 83쪽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중에서 마지막 83쪽에 권리행사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가 기재되어 있고 나머지 앞쪽은 전부 다 내란에 관한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공소사실 전반적인 내용을 저희 변호인단이 평가했을 때 공소사실에는 이 사건 검사의 공소 제기에는 형사소송법 제328조 공소기각 결정 사유가 있다고 봅니다.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4호에는 공소장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한 때에는 판사는 공소기각 결정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판단으로서는 1쪽부터 82쪽에 걸친 장황하게 기재된 내란 혐의에 대해서는 그 자체만으로도 대통령이 비상기염을 선포하게 된 전후 사정을 적었고 또 비상기염 선포에 따른 계엄사무 수행 내용이 적혀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정당한 권한 행사 그리고 대통령의 명을 받은 국방부 장관과 각급 사령관들의 정당한 직무 수행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입니다. 이것을 범죄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것은 명백한 공소기각 결정 사유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1호에 따르면 피고인에 대한 재판권이 없을 때는 공소기각 판결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헌법 제84조에는 대통령은 재직 중에는 형사소추를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란이라는 것을 작출을 했습니다. 작출이라는 말은 억지로 만들어냈다는 뜻이죠.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작출해서 공소사실을 만들었습니다. 결국은 내란죄가 성립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공소가 제기된 법원은 대통령과 공범으로 되어 있는 피고인 김영현 장관에 대해서는 재판권이 없는 데 해당한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이 내용을 저희 변론 과정에서 주장하겠습니다. 그다음 역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는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한 때는 무효이다. 그리고 공소기각 판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공소제기 절차가 위법 무효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수사 개시 자체가 적법하지 않다. 수사라는 것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국가형벌권의 한 내용으로서 어떤 사건에 대한 실체를 규명하는 그 절차를 말하는데요. 수사 개시 자체가 특정 정치 세력, 구체적으로는 더불어민주당의 내란 진상조사위원회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조직과 그 세력에 의해서 주도됐고 그 명을 받아서 청탁, 하명 형식으로 수사가 개시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국가 공권력은 공공자원입니다. 국민들 모두가 법률에 의해서 위탁된 권력입니다. 그런 권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적법 절차, 듀 프로세스에 의해야 되는데 특정한 정당의 특정한 조직, 임의 조직에 의해서 수사가 이루어졌다. 이것은 그 자체로 국가 공권력을 남용한 것이고요. 이 수사 개시에 관여한 세력들은 또 역시 불법을 저지른 것 같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공소제기 절차가 위법 무효인 사유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는 수사 방향, 증거 수집, 그리고 신병 확보 대상자, 강제 수사의 범위 등 모두 진상조사위원회의 구체적인 지침을 받아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영현 장관이 신문 때에도 직접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생산된 문건을 제시하면서 신문이 이루어졌습니다. 청탁수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국가 공권력의 중요 작용 중 하나인 수사가 개인에 의해서 부당하게 악용되는 걸 막기 위해서 어떠한 경우에도 반드시 고발, 고소 또는 진정으로 접수해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상적인 절차라면 더불어민주당에서 진상조사위원회가 설치되었다면 그 이미 조직 명의로 고소고발이 이루어지거나 또는 진정이 접수가 되고 먼저 그 고소고발 진정을 제기한 자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제출하는 증거의 내용을 확인하고 그 증명력을 판단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수사가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것이 대한민국 수사의 기본 원칙인데 그런 절차 없이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생산한 문건을 그대로 수사 자료를 삼아서 우리 김영현 장관을 신문하는 것은 이 사건 수사 절차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공소제기 절차가 위법 무효인 사유에 해당함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소사실의 구성 자체도 결국 더불어민주당과 그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원하는 결론을 기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뒤 모순되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기조문에서 나온 것처럼 검사 스스로 군 병력이 이동할 때에는 실탄이 휴대하지 않았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사령관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총을 쏴서라도 끌어내라 라는 지시를 했다는 앞뒤 맞지 않는 모순적인 공소사실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런 결과를 원하는 세력이나 조직에 부응하기 위한 그런 공소제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은 국가의 공권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권력 중의 하나입니다. 공권력의 행사는, 수사권과 기소권의 행사는 헌법과 법률에 터잡아서 공평하고 또 정의롭게 형평에 맞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 공소장을 여러 번 읽어보면서 느낀 점은 특정한 정치 세력이 또는 특정한 정치 집단이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핍박하고 축출하려는 방편으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악용한 그런 사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자체가 대통령, 대한민국 헌법의 최고의 그 국가기관 중에 하나가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무력화시키려는 국헌문란 사건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소사실의 구성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첫 번째가 내란인데요. 내란은 아까 1쪽부터 82쪽까지, 그리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가 83쪽, 마지막 한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란죄의 구성 내용은 대통령의 계엄을 선포하기까지의 과정을 쭉 서술하고 있고, 그것을 내란 모의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 다음에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후에 계엄 사무를 수행한 내용을 폭동이라고 기재하고 있습니다. 먼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란죄는 워낙 터무니없는 범죄라서 이걸 설명을 듣고 이해하시면 내란죄가 왜 터무니없는 공소제기인지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직권남용이라는 것은 공무원이 직무상의 권한을 행사한 것을 두고 형사처벌하겠다는 규정입니다. 이 규정은 매우 조심스럽게 적용되지 않으면 공무원이 직무상 행위가 사후에 어떠한 사정으로 해서 처벌받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이번에 서부지법의 판사들이 대통령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거 직무상의 행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직무상의 행위가 직권남용으로 의율되면 판사들의 영장 발부행위, 또 영장 기각행위, 또 유죄 선고행위, 무죄 선고행위가 전부 다 범죄 행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결과를 판사들이 원하지 않을 거죠. 더군다나 검사가 이 사건 공소제기도 역시 직무상의 권한이라고 주장하겠지만 직권남용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는 직권남용의 처벌 범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공무원들이 마음 놓고 직무상 권한 행사에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매우 중요한 원칙입니다. 지금 근데 이 원칙을 더불어민주당의 진상조사단에 의해서 주도된 수사 절차 그리고 공소제기 절차에 의해서 완벽하게 무너졌습니다. 모든 공무원들의 권한 행사가 이렇게 다 처벌된다면 앞으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또는 장관이 바뀔 때마다 공무원들의 권한 행사는 다 처벌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고요. 법치주의를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번 공소사실은 반드시 공소기각으로 정리가 돼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 주장입니다. 윤석열 탄핵이 끝까지 완결되고 윤석열과 김건희가 쓴 혈세도 전액 강제 회수해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민심이 표현되어야 할 때가 됐습니다. 정치 강타가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습니다.